박푸름이라고 합니다. 이제 18년도에 공군 대위로 전역을 했고요. 사관학교 출신인데 5년차 전역을 했습니다. 공군사관학교 그 들어가는 경쟁률이랑 난이도가 어떤지. 러프하게 얘기를 했을 때 공군사관학교는 들어가는 폭이 너무 커요. 편차가 네. 잘하는 애는 뭐 서울대 의대, 포항공대 의대를 다 합격을 하고서 오는 애들도 있고요. 뭐 수능 3등급 정도 평균인 애들이 문을 닫고 들어온다고 마지막으로. 네. 그 정도로 편차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평균적으로 전체로 봤을 때는 뭐 중경외시에서 뭐 저 있을 때는 뭐 중경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 조종에 대한 입학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됐어요. 눈이 안 좋은 친구들도 이제 입학이 돼서 지금 듣기로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되게 많이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육해공사를 했을 때에는 네. 입학 성적이 저 당시에는 이제 공군사관학교의 이제 정책자원 안경 쓴 친구들이 제일 높았고 그 다음에 육사, 공사, 해사 순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공사가 제일 높다라고는 들어서 뭐 그래도 뭐 서영구까지는 아니겠죠 아무래도. 우리 육군은 네. 육사냐 아니냐, 그러니까 육사냐 비육사냐 이게 되게 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공군은 네. 이제 육사냐 비육사냐 이것보다 네. 조종이냐 비조종이냐 그렇죠. 이게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네, 확실히 좀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느끼는 걸로는 조금 더 비유를 하자면 이제 신라 시대 우리 신분제로 조금 비유를 하자면 성골. 그렇죠. 공사 출신 조종은 성골, 네. 그리고 비사관 출신이지만 조종인 사람들은 진골. 근데 공사 출신인데 이제 저도 이제 비조종이었으니까 정비장교였는데 비조종은 이제 육두품. 그리고 비사관의 비조종이다. 이제 평민인 거죠. 느낌에. 왜냐면 진급에 있어서도 너무나 이제 그런 혜택도 다르고 길도 너무 다르고 좀 큽니다. 네. 근데 이게 군인은 또 네. 이 출신이 중요하잖아요. 네. 이 출신에 따라서 조종사가 되는 비율이 좀 다른가요? 아니요, 출신마다 비율은 다르진 않고요. 뭐 ROTC라고 해서 공군 조종사가 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학사 출신이라고 해서도 또 안 되는 건 아니라서 그건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육군은 이제 네. 육사냐 아니냐 정말 중요하죠. 네. 근데 공군은 크게 그런 벽이 없다는 건가요? 비조종으로 보게 되면은 공사하고 이제 비공사, 비사관이라고 하죠. 비사관은 너무 차이가 커요. 네. 정말 그 평민이라고 얘기했던 네. ROTC나 학사장교 분들이 이제 비조종으로서 군 생활을 한다. 사실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중령 진급을 하기가 너무나 힘들죠.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정말 충격이었던 건 뭐냐면 중령 진급을 하는데 사관 출신들도 비조종이면은 중령 진급이 안 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소령 중에서 이제 조종사들이 제일 먼저 그 정말 뭐 음주운전이나 이런 사고가 없으면 다 진급을 하시더라고요. 사관이든 비사관이든 먼저. 그게 좀 약간 좀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공군의 조직적인 이제 문제 때문에 조종사를 잡고 있어야 되니까 우수 자원이잖아요. 이게 자꾸 민항사로 빠져나가니까 이걸 잡으려고 진급에 대한 혜택도 주는 거는 맞는데 이렇게 되면 어쨌든 좀 악순환의 반복인 것 같아요. 공군의 내부적인 문제긴 하죠. 장교가 됐어요. 네. 그럼 들어갈 때 발령지는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이제 티오가 나면 이제 정해지는데 육군하고 좀 다른 점은 이제 공군은 대부분 이제 활주로가 도시에 있다 보니까 도시로 주로 발령이 납니다. 근데 물론 이제 뭐 정보통신 특기나 방공포 같은 경우는 이제 부대가 사이트는 이제 산 위에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산으로 발령이 나기는 하나 대부분의 이제 공군은 이제 도시 비행단이라고 하죠. 활주로가 워낙 넓기 때문에 도시로 보통 발령이 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군의관 네. 가려고 할 때 네. 공군 가고 싶어 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전부 다 도시에 있으니까. 네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공군이 되게 의사들이 가고 싶어하는.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는 육군보다는 훨씬 더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좀 좋지 않나. 이게 육군은 이렇게 막 쳐들어가고 싸우고 하잖아요. 네. 근데 공군은 전쟁이 나면 집을 지킨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육군의 매점이 네. PX잖아요. 네. 포스트 개념이 거점 개념인데 네. 공군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뭔데요? 공군은 BX입니다. BX. BX요? 네. 베이스예요. 베이스. 기지 개념. 그러니까 육군은 이동을 하면서 전진을 하고 거기서 막 그 참호를 판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훈련을 하는데 네. 실제로 훈련을 하면 공군은 조종사들은 어쨌든 계속 이제 떠서 작전을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기지를 지키는 훈련을 해요. 기지 방어 훈련이라는 걸 하거든요. 외부로부터 이제 뭐 특작군이 들어오는 걸 방어를 한다거나. 네. 그래서 실제로 부대가 이렇게 반경이 엄청 클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거점마다 다 병사들 세워놓고 부상들 세워놓고 이제 초소 경계 시키고 이제 지키는 활주로 내부로 못 들어오게끔. 우리 부대만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정비 쪽이었으니까 네. 이제 뭐 전투기가 정말 뭐 작전을 하다가 피탄이 되어 왔어요. 그러면
그 핵심은 전투기가 잘 뜨고 잘 싸울 수 있게 서포트한다. 그렇죠.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네, 공군은 그렇죠. 그 행군은 안 하나요? 행군은 사관학교 저희 출신들은 네. 이제 하죠. 왜냐면 그거 아니면 사실 훈련할 게 없으니까 공군에. 뭐해 그거 네, 집중했는데. 그렇죠. 저희도 유격도 하고 저도 공수도 다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네. 실제로 공군에서 그걸 하진 않지만 공군에서는 안 해요? 네, 안 합니다. 근데 안 하는데 이제 네. 모르겠어요. 병사 이제 공군 병사 출신들이 이제 근데 유격은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진주 혹한기는요? 교육훈련부에서. 혹한기는요? 그런 건 따로 없습니다. 혹한기 없어요? 네. 진급이 잘 되는 부서, 네. 선호하는 부서가 있나요? 우선은 당연히 이제 조종이죠. 조종 같은 경우 참모총장님부터 해가지고 대부분의 사령관은 다 이제 조종사가 하고 계시니까 그 외에는 이제 방공포가 이제 육군에서 이제 과거에 넘어왔거든요. 공군으로. 근데 방공포가 아무래도 어쨌든 전투 부서다 보니까 방공포 사령관님이 이제 투스타이신데 이제 방공포 특기에서 장군이 나오고요. 그리고 저희 정비도 우선은 전체 특기로 봤을 때는 정비 병력이 가장 또 병력이 많아요. 병과에서는 네. 군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비에서도 이제 사령관이 나오십니다. 장군들이. 근데 나머지 특기는 막 2년에 한 번 겨우 원스타 하나 나오거나 정보 특기 같은 경우도 인사행정은 뭐 나올까 말까 하고 시설은 뭐 시설 병과장님도 대령 출신 정도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전투에 밀접한 특기일수록 네. 진급은 확실히 이제 더 열려 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조종이냐 아니냐가 차이가 크고 그리고 사관이어도 어쨌든 유리천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날고 기어도 저는 참모총장은 될 수 없으니까 네. 그런 문제들이 좀 있죠. 소위, 중위, 대위 때 얼마씩 받으셨는지. 소위 때는 제가 이제 200을 좀 안 되게 190 얼마를 받았던 것 같아요. 2013년도부터 네. 190 얼마 정도를 받았던 것 같고 중위 되면서 200이 조금 넘었고요. 네. 그리고 대위가 되면서 이제 260 실수령액으로 한 달에 270 정도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의 근무 수당이라고 있죠. 야근을 하게 되면 300을 좀 넘게 받는다거나. 지금은 뭐 좀 더 올랐으니까 좀 더 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대위 때 세전 한 300 정도 받으셨네요? 그렇죠. 300 더 넘게 받으신 받을 때도 있었고요. 야근을 많이 하는 뭐 훈련이 있는 달이라든가 그러면 최대 한 330 정도. 네. 그 정도까지도 받았고 1년으로 이제 세금 떼고 실수령액으로는 뭐 한 4천이 좀 안 되지 않았을까요? 네. 그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 많이 받네요. 나쁘지 않죠. 27에 많이 사실 받네. 27의 나이에 한 300 초반을 받으면서 그리고 또 저는 공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뭐 못해도 말 그대로 그냥 숨만 쉬어도 중령은 달고 좀만 더 노력하면 대령은 달고 네. 대령분들은 이제 퇴직하는 순간부터 뭐 연금이 350만 원 이상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20대 때는 네. 내 밑에 많은 사람들을 두고 내가 지휘할 수 있는 게 잘 없잖아요. 그렇죠. 20대 때 무슨 뭐 지점장이 된다거나 육아기관 그렇죠. 장이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 네. 근데 20대 때 장교로 가면 네. 우리 대위 되면 밑에 3, 40명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3, 40명이나 되는 병사들을 내가 다 진두지휘를 해볼 수가 있어요. 네. 그 정말 소중한 경험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돈도 많이 받고. 맞아요. 그럼 전 무조건 장교로 네. 갔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진짜 저도 많이 보내드리고 싶어요. 많이 배우거든요, 진짜. 근데 군 생활이 특히 네. 이제 나가야 할 사람이 있고 네. 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딱 결정되는 게 5년 차 때인가요? 네. 5년 차 때 이제. 대위 때요? 네. 나가야 될 사람은 아니고요. 네. 사관 출신은 5년 차에 전역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다 전역을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네. 병과에서 예를 들어 인사병과가 사람이 없어요. 장교가. 네. 그럼 인사병과 근데 장교가 전역 신청을 하면은 거절냅니다. 안 시켜줘요 전역을. 네. 네. 근데 이제 병력을 운영하는데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은 전역을 시켜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육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 장기가 되는 게 목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공무도 그렇게 많이 남아 있으려고 하나요? 이제 학사 장교랑 ROTC 장교들은 당연히 이제 장기가 되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하죠. 그 친구들은 3년에 와요, 그게. 3년 차 때 이제 장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오는데 이제 연장이 있고 장기 선발을 최종 기한이 있는데 그때까지 선발이 안 되면 전역을 해야 되죠. 근데 사관 출신들은 무조건 기본이 장기 복무입니다. 그런 경쟁이 아예 없어요. 그런 차이가 좀 있죠.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가네요, 이렇게. 네, 그렇죠. 순탄하게 기본적으로 올라가고 네. 웬만하면 중령까지는 간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대령은 이제 사실은 정말 경쟁인데 그래도 일반 비사관보다는 ROTC나 학사 장교들은 중령부터가 전쟁이거든요. 장기부터 전쟁을 치르고 중령이 되는 것도 전쟁을 치르고 대령 달기는 정말 하늘의 별따기죠, 정말. 그러니까 뭐 사관 출신은 출퇴근 잘하고 숨만 잘 쉬어도 네. 중령은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사고만 안 얘기하죠. 치면은. 네, 그렇죠. 휘하 뭐 병력들이 이제 사고를 안 쳐서 네. 음주운전 없이 큰 무탈하게 그리고 뭐 교육 가면 성적 어느 정도 좀 잘 받고 하면은 뭐 중령까지는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쉽게 말해서. 소령은 얼마나 받습니까? 소령부터 좀 약간 다른 게
대위 때는 시간의 근무를 받아요. 네. 소령부터는 시간의 근무가 없습니다. 네. 그냥 정해진 금액을 그냥 지원을 해주거든요. 이제 지휘 활동이 그런 개념일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오히려 소령이 되면은